안녕하세요. 혹시 학교 다닐 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어요? 아니, 내가 지금 이걸 배워서 대체 어디다 써먹지? 하고 말이에요. 오늘은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답이 될 수 있는 교육의 판을 완전히 바꾸는 접근법이죠. 결과 중심 교육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단순히 뭘 배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다 배우고 나서 내가 뭘 할 수 있게 되느냐, 여기에 모든 걸 거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학교는 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이어지는 수업, 과제, 시험, 이 쳇바퀴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이 달리기의 진짜 결승선이 어디인지 사실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말이죠. 만약에 그 결승선을 먼저 딱 정해놓고 달리기 시작하는 교육이 있다면 어떨까요? 자, 첫 번째 섹션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 교육의 목표를 완전히 새롭게 설정하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결과 중심 교육, 이걸 영어로는 OBE라고 하는데요. 그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건요, 그냥 새로운 교육 기술 같은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는 관점의 전환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오늘 뭘 가르칠까?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이걸 다 배우고 나면 뭘 해낼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걸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학습 결과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 비판적 사고력을 기른다 같은 좀 두루뭉술한 목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어진 자료의 신뢰도를 평가해서 근거를 3가지 이상 들어 자신의 주장을 글로 쓸 수 있다처럼요. 그러니까 학생이 교육이 다 끝난 뒤에 명확하게 저 이거 할 수 있어요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런 구체적이고 증명 가능한 지식, 기술,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자, 왼쪽의 전통적인 교육은 마치 깔때기에 지식을 막 쏟아붓는 것처럼 무엇을 가르칠까, 즉 투입물에 집중해요. 하지만 오른쪽의 결과 중심 교육, OBE는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는 것처럼 학생이 무엇을 할 수 있게 될까라는 최종 결과물에서 모든 걸 출발시키는 거죠. 와, 시작점 자체가 그냥 180도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초점은 과연 어떤 원칙들 위에 서 있는 걸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 OBE를 구성하는 4가지 핵심 원칙을 보면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4가지입니다. 이 OBE라는 집을 튼튼하게 지탱하는 4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죠. 초점의 명확성, 역방향 설계, 높은 기대, 그리고 확대된 기회. 바로 이 4기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교육 활동이 최종 목표라는 하나의 지붕 아래로 흔들림 없이 쫙 정렬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4가지 원칙 중에서요, 가장 흥미롭고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하게 들리는 개념이 하나 있을 거예요. 바로 역방향 설계입니다. 네? 교육을 거꾸로 설계한다고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정말 교육 과정을 완전히 뒤집는 아주 기발한 발상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은 어떻죠? 무엇을 가르칠까? 즉, 내용부터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르칠까? 활동을 짜고 맨 마지막에 잘 배웠나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역방향 설계는 그 순서를 그냥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첫 번째, 결승선부터 정해요. 졸업생이 뭘 할 수 있어야 하는가? 이걸 먼저 딱 박아두는 거죠. 두 번째, 그 결승선을 통과했는지 증명할 방법, 즉 평가를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평가를 통과하도록 도와줄 학습 활동들을 설계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정말 맨 마지막에 가서야 그 활동에 필요한 내용이 뭐지? 이걸 고르는 거예요. 와, 말 그대로 목표가 곧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물론이죠. 어떤 교육 모델이든 완벽할 수는 없겠죠. 이 OBE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자, 이제 장점과 단점을 균형 있게 한번 살펴보면서 이 모델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보시죠. 장점은 아주 명확해요. 목표가 뚜렷하니까 학생이나 교사나 길을 잃을 염려가 없고 학생 개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학습이 가능해지죠. 하지만 그림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창의성이나 협업 능력 같은 이런 추상적인 가치들, 이걸 어떻게 측정 가능한 결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자칫 잘못하면 측정하기 쉬운 것들에만 집중하게 돼서 교육이 오히려 획일화될 위험도 있고요. 게다가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설계하고 또 평가해야 할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은 이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 남는 지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장단점이 뚜렷한 OBE를 실제 교육 현장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려면 대체 무엇이 필요할까요? 마지막으로 이 선고의 조건들을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OBE가 그냥 좋은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교육 현장에서 진짜 성공을 거두려면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조건들이 반드시 먼저 채워져야만 합니다. 그 성공을 위한 세 가지의 핵심 조건이 바로 이건데요. 첫째, 가장 밑바탕에는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좋은 교육의 목표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겠죠. 둘째, 그렇게 합의된 목표를 측정 가능한 결과로 정교하게 다듬고 또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하고 일관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이게 없다면 이 모든 계획은 사상 누각처럼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이 한 문장이 오늘 이야기한 모든 것을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OBE는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네, 교육의 주인공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에게 두는 것. 이것이야말로 결과 중심 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아온 교육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내용을 쌓아가는 방식이었나요? 아니면 최종 목표에서부터 거꾸로 설계된 방식이었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